네, 전남대학교 락 랩팀의 영상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북대학교 JBNU 락팀의 영상입니다. 멀티스펙트럴 드론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식생 분류 기법의 제안과 광산재해 방지의 적용 발표입니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마인테크 공모전에 멀티스펙트럴 드론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식생 분류 기법의 제안과 광산재해 방지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전북대학교 자원에너지공학과 학부 4학년 재학 중인 김한림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크게 개요, 프로젝트 개요, 향후 연구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4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광해방지 및 복구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해방지 및 복구 사업이란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성강 및 재련 과정 중에 지반 침하,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산림 훼손 등의 광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광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복구 사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의 종류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산림 복구, 수질 개선, 토양 오염 개량 및 복원 등이 있습니다.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 중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산림 복구란 광산 개발로 훼손된 산림을 일정량의 복도와 적합한 수종을 선택 및 식재하여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는 녹화 사업입니다. 또 토양 오염 개량 및 복원 사업은 광물의 성광 시 발생한 광물 찌꺼기 비산, 광산 배수 및 침출수 등의 토양 유입을 개량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안 안정 사업이란 지표 붕괴 및 집안의 균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집안 침하를 방지하고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의 이번 발표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라고 하는 광산의 재해는 암석의 풍화로 인한 집안 침하나 사면의 안전성, 산림 복구가 필요한 산림이 훼손된 지역, 그리고 수질 및 토양 오염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드론과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를 가지고 식생을 분류해내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광해 복구 사업인 산림 복구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이퍼 스펙트럴을 이용한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면 여러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향후 연구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릴 식생지수 변형식 제안에 앞서 식생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생지수란 식물 군락의 특성 및 밀도와 빛의 파장대에 따른 반사 특성에 기초를 두고 각 파장대 간의 특성을 조합하여 식생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파장에 따른 스펙트럼 구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단파적외선, 중파적외선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죽은 나뭇잎, 싱싱하지 않은 나뭇잎, 싱싱한 나뭇잎의 여기 그린 파장 부분과 이 근적외선이라고 부르는 NIR 파장 영역에서의 반사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들의 파장에 대한 반사율, 흡수율 등의 다른 원리를 이용해 식물을 구별해내는 일반적인 식생지수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규 식생지수가 있습니다. 정규 식생지수를 이용해 식생을 구별해내기 위한 기본 원리로는 멀티스펙트럴이라고 하는 다분광 기술을 이용합니다. 먼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을 의미하는 RGB와 멀티스펙트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RGB란 레드, 그린, 블루에 가까운 파장만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식하는 빛깔의 대부분을 재현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바로 이러한 RGB 이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멀티스펙트럴이라는 가시광선에서 중적외선에 이르는 영역까지 일반적으로 10개 이하의 불연속적인 밴드를 얻어 독립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3개의 밴드를 가진 RGB보다는 물체의 자세한 특성들을 스펙트럴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스펙트럴 이미지를 가지고 식생을 분류해본 몇 가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운영 중인 센티넬 위성은 멀티 스펙트럴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공된 센티넬 멀티 스펙트럴 위성 영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QGI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코페르니쿠스 오픈 액세스 허브를 QGIS에 연결을 시켜 센티넬 멀티 스펙트럴 위성 영상에서 공간 해상도 기준으로 13개의 밴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그 다음 멀티 스펙트럴 위성 영상과 13개의 밴드 정보를 가지고 식생 지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식생 지수를 분석한 위성 영상에서 녹색으로 갈수록 식생의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와 같이 넓은 지역에 대한 식생 분류에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산림 훼손 지역과 같이 선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위성 영상이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멀티 스펙트럴 장비를 드론에 탑재하는 활용 방안을 고안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북대 주변의 멀티 스펙트럴 정사 영상을 근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픽스4D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이렇게 구축해 보았습니다. 얻어낸 멀티 스펙트럴 정사 영상을 가지고 여러 식생 지수를 활용해 식생과 식생이 아닌 것을 분류하고, 더불어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녹색의 가짜 식생까지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데 사용된 식생 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 식생 지수는 적색 파장과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생 성장과 식생 상태에 대한 계절적 변화나 연관 변화 모니터링에 활용이 되고, 식생을 구분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규 식생 지수를 변형한 녹색 정규 식생 지수와 청색 정규 식생 지수들이 있고, 정규 식생 지수만으로는 식생이 구별하기 힘든 겨울이나 외부 요인이 있을 때 식생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토양 보정 식생 지수가 있습니다. 토양 보정 식생 지수에서는 토양 밝기 보정인자인 L이 0.5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파장과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의 흡수, 반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단순비 식생 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식생 지수들을 가지고 멀티 스펙트럴 드론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지수들의 공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지수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두운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비식생, 밝은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식생일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규 식생 지수 결과 분석을 보면 녹색 우레탄으로 포장된 농구장을 식생으로 판단을 하였고, 인공잔디인 운동장에서도 약간의 밝은색이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규 식생 지수는 가짜 식생을 구별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 정규 식생 지수 결과를 분석해보면 운동장 인공잔디 부분과 녹색 우레탄 부분은 식생이 아닌 것으로 잘 판단을 하였으나, 적색 우레탄으로 포장된 부분은 식생으로 판단하여 이 녹색 정규 식생 지수 역시 식생을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색 정규 식생 지수를 사용했을 때도 이전과 동일한 결과를 띠는 것으로 보아 가짜 식생을 분류하는데 이 역시도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토양 보정 식생 지수와 단순비 식생 지수 역시 가짜 식생을 구별해 내기까지는 약간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근적외선 파장대를 활용한 분광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분광 장비를 통해 획득한 파장대 반사율 그래프입니다. 기존 식생 지수들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오류를 범했던 물체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림은 수목, 우레탄 녹색, 우레탄 적색, 잔디에 대한 분광기 데이터입니다. 우선 근적외선 파장 부분을 보시면 4가지 모두 약간 반사율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 파장 영역에서는 우레탄 적색 부분에서의 반사율의 차이는 보였는데, 나머지 우레탄 녹색, 잔디, 수목에서는 반사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파장과 블룸 파장 역시 뚜렷한 반사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4가지 파장별에 대해서는 식생 분류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저희는 새로운 식생지수 변형식 3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새로운 식생지수 변형식 3가지를 이용해 드론 멀티스펙트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쿼드 레드그린 정규 식생지수가 식생을 가짜 식생까지도 구별해내는데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드론 멀티스펙트럴 이미지, 식생지수 변형식 등 저희 연구 결과를 활용해 광해 복구 사업 중 산림 복구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면 가짜 식생을 판별해내고 편리하게 주기적인 식물 성장 모니터링이 가능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도 여러 광해 방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더 나아가 향후 활용될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로 하이퍼스펙트럴을 고안하였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은 멀티스펙트럴보다 좁고 더 많은 대역으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연속 스펙트럼 밴드로 구성이 됩니다. 하이퍼스펙트럴을 이용하면 특정 식생 분류, 암석 풍화도 분석, 토양 수분 상태 분석, 수질 및 토양 오염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한다면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서 집안 침하 방지, 산림 복구, 토양 개량 복원, 오염 수질 개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정 식생 분류, 수질 오염 및 토양 오염 분석, 광물 및 암석의 풍화도 분석, 토양 수분 상태 분석 등 하이퍼 스펙트럼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수백 개의 파장 밴드 데이터를 분석 및 분류를 함에 있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머신러닝을 통해 하이퍼 스펙트럼 장비의 수백 개의 파장 데이터를 목적에 맞는 파장으로 분석 및 분류하고 10개 내외의 파장을 선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목적에 맞는 3개의 특정 파장을 드론 카메라에 탑재하여 데이터 측정 및 분석을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속도를 훨씬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을 종합해보면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백 개의 파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 스펙트럴 장비를 머신러닝을 통해 목표 대상의 10개 내외의 특징적인 파장을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목표 대상에 대한 특징적인 3개의 파장을 선택하여 드론에 탑재를 한 후 광산 개발 및 복구 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합니다. 이 머신러닝을 통해 탑재된 파장 영역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병합을 하고 여기서 이 특징 물체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머신러닝을 통해 자동 분석 기법이 완성되면 앞서 제안했던 식생지수 변형식을 이용한다면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수행한 후 식생을 자동적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자동 식생 분류 기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줄여서 자동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자동 분석 기법은 광산에서의 수질 오염 및 토양 오염 분석, 암석 풍화도 분석 및 토양 수분 상태 지수 등의 분석 등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으며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접근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미래의 광산재해 방지 및 복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스마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